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첫 이제 강의를 찍는데요.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저도 이상하게 좀 그래 남의 집 온 것 같아 어색하네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교재 준비가 우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건 이제 PPT를 잠깐 올려서 강의 설명해 준 다음에 초점을 잡아드리고 다음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PPT를 처음 활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볼까? 범죄학이 뭔가 보겠습니다. 일단 학자가 들어가면 아주 분위기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범죄학에 보면 범죄학을 크게 보면 범주가 말이죠. 일단은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겸사해서 알아볼까요? 시험 범주. 그러니까 안배되는 거 보겠습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범죄 원인론입니다. 글자대로 범죄 원인론은 범죄에 관한 이론, 이론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또 고존주의 범죄 이론. 이 고존주의 역사 태동을 잘 하셔야 돼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와서 과학시대 와서 실증주의인데 그 이유가 다 실증주의 학파입니다. 바로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생물학적이니까 뭐야? 인류학적 범죄 원인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인류학적, 생물학적. 우리 인간도 생물이니까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그 다음에 요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 그 다음에 가장 꽃중의 꽃이 뭐냐 많이 나오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바로 사약적 범죄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범죄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미국 범죄학회에서 특히 사약적이죠. 사약파, 사약적 범죄 원인론 좋습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거시적과 여러분 불러야 돼요. 일단은 거시적, 그 다음에 미시적. 미시적이 하나의 과정론. 거시적은 구조적으로 봤다는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드십시오. 설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미시적은 바로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들이 왜 범죄적인가. 여기는 보면 약간 보면 어느 집단 어떤 문화가 있는데 어떤 집단에서는 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시적은 개인들이 왜 범죄적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일명 과정, 범죄에 대한 과정 이론이래. 과정 이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약술 이론. 이 학습한다는 것은 공부를 하는 거, 옳은 것, 바른 것, 정을, 부정을 하는 것도 범죄도 학습은 같은데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범죄고 우리가 올바르게 공부하는 것도 학습이죠. 방법은 같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통제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서서히 상대와 관계에서 이제 비판론을 보여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낙인이론. 그 다음에 급진적, 즉 마르크스 사상 영향받은 바로 갈등이론. 자, 이것이 여러분 시험법에 50% 차지합니다. 요번에 분석해 보니까 경행 특채 시험에서 약 50% 이게 나온다는데 많이 나왔어요. 글자 들어.
근데 이걸 어렵죠. 학생들은. 일단 학자 외우는 게 어렵고 초점 잡는 게 어렵죠.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확신을 심어드리겠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면 그다음에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처음에는 욕심 부리지 마. 그날 배운 거는 그날 기출문제집을 가서 확인해 보고 최소한 학자라든가 흐름만 이 사람들이 생물학적 범죄인이냐 아니면 사학적 범죄인이냐 이 정도만 알아도 돼. 그래서 그걸 반복한 다음에 내용에 깊숙이까지 살을 붙여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50%고요. 그 다음에 볼까? 범죄 대책론입니다. 범죄 대책론. 이게 30%예요. 범죄 대책론은 30%. 그 다음에 부차적인 뭐가 있냐면 물론 선생님책은 7편까지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게 이제 파트별로 나눈 것뿐이지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범죄 유형론이 있습니다. 범죄 유형론. 이거는 형법을 배우면 쉬워요. 이게 10%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학 개관, 범죄학 일반이죠. 범죄학 전체에 흐르는 범죄학 일반, 공통, 요것도 10%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20문제니까 여러 문제가 바로 20문제니까 한 문제 정도 나올까? 10%면 두 문제인가? 맞잖아. 10%면 두 문제가량. 이번에도 그렇게 맞춰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학자들 외우는 게 가장 버거울 겁니다. 그걸 이제 자신 있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 책이 없어. 선생님도 책이 다 떨어져갖고 없어. 어느 학원에서 달라해가지고 이제 인사하다 보니까 주다 보니까 없어. 자, 볼까? 오늘은 첫 시간 최소한 이것만 보자. 범죄학에서 범죄라는 개념이 뭔지 이걸 아시면 범죄학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첫째 개념을 알아야죠. 범죄에 대한 개념. 두 번째는 그럼 범죄학에 관련된 범주는 어떻게 되는가? 범주. 그 다음에 범죄학이라는 것은 이게 단독각이냐 아니면 종합각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과학이냐 이게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울프겐갑, 바로 페르구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받는 사람이 웹, 호프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범죄학은 종합각이다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범죄학이라는 것을 연구할 때 보면 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면 오늘날 가장 꽃이 누구냐? 사학파죠. 사학자들. 사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볼까? 인류학자들 즉 생물학자 또는 의사들 같은 심리학자 또는 의사도 합니다. 의사 이렇게. 그 다음에 경제학자 또는 역사학자 다양한 학자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학자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인류학적인 즉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범죄는 어떻게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연구해서 쭉 하다 보니까 이 단독적으로 그 학문에 의해서 범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복수학자가 있죠. 복수죠. 학자가 복수 학문이다 이게. 또 복수 학문이니까 범죄학 이런 것은 단독 학문이 아니고 범죄학은 범죄학 이건 단독 학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만
이런 복수학자들이 모여서 주제가 범죄라든가 범죄자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종합과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학은 무슨 과학이야? 종합과학.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종합과학이죠. 그다음 또 볼까? 시간상 없는데요. 좀 이따 설명드립니다만은 고전주는 정치적 변형이죠. 전 근대 국가가 뭡니까? 전 근대 국가가 왕정 정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점에 와서 근대 문명이 발달되면서 나온 것이 바로 고전주 시대가 바로 법치 시대입니다. 다 같이 법치 시대가 근대 국가죠. 18세기 말. 여러분 형법 시간에 배우거나 또는 헌법 시험이라든가 경찰에서 배울 때 이 근대 국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바로 주권자가 국민이 된 상태에서 민족 정당성 위임받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 말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헌법 시험에서 나올 때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좀 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럼 근대 국가 이전에도 법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배웁니까? 헌법은 안 배워요? 그래요. 그래서 근대 국가 이전에도 법들이 있었는데 그건 법은 국민들의 합의점에 도출돼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정자들, 쉽게 말해서 왕에 의해서 또는 거기 기득권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편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진정은 그 국민 의사가 반영된 법이 아니라 독단적인 전제적인 법으로서 악법으로서 인권을 침해가 심각했겠죠. 그래서 그때 말하는 법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생략하고 다 지우고 지금부터 간결하게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OT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부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무조건 진도를 같이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있다면 기출문제 교재 있잖아요. 무조건 푸십시오. 그래서 암기도 공부입니다. 풀고선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색깔 칠해서 다지고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돌려야 됩니다. 좋아요. 자, 이제 범죄니까 범죄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범죄의 정의, 범죄는 무엇인가 해서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란, 이 범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양하게 범죄에 대해서 언급되는데요. 너무 무겁게 가지 맙시다. 제가 무거운데요, 마음이. 제가 무거워, 선생님이. 자, 범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제목은 법률적 의미에서 법률적에서 평가는 범죄가 있고요. 요거의 상대 개념으로서 볼까? 비법률적 개념에서의 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법은 배울 거 아닙니까? 형법은. 그렇죠? 그럼 볼까? 우리가 형법에서 배울 때가 바로 성법주의에서는 실정법, 실정법, 실지 정한 법, 실정법에서 정한 범죄가 실정법에서 정한 범죄가 바로 이걸 형식적 범죄라 그래요. 형식적 의미가 들어가야 되고 형식적 범죄 개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정법에서 법으로 범죄에 대해서 정해놔서 그 효과로서 형벌이 부과되는 것. 이게 형식적 범죄 또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재형법주의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아야지. 그래서 재형법주의라는 것은 바로 역사적을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재형법주의 강조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형사법에서 볼 때 형법에서는 재형법주의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파생원칙 여러 가지 있지만 성법주의를 강조하죠. 한번 따라와. 성법주의. 성법이란 건 뭐야? 문자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게. 이게 반대가 불문법인데요. 자, 재형법주의 시간에 뭐라고 배웁니까? 형법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재형법주의란 바로 범죄 형벌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음으로써 쉽게 말해서 범죄자도 자의적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한 형벌에서 처벌해야지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형법주의 설명 이렇게 합니다. 재형법주의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음으로써 바로 판사의 법관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재형법주의, 특히 법치주의 정신입니다. 법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간단히. 자, 이때가 전제국가죠. 전제국가 해야 되고 또는 왕정국가라고 볼 수 있죠. 왕정국가 시대. 물론 오늘날 명목상 왕을 그러한 전통을 그대로 존속하고 민주화 병행해서 있는 거지만 그건 잊어버리시고요.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법이 있었더라도 진정한 국민의 인권을 반영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위정자들이 통치 수단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법을 만든 것이지 진정한 국민의 어려운 점, 인권 같은 걸 보장하고자 만든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국민의 합의가 있었습니까? 법이 전단적입니까? 전단적이죠. 전단적이는 뭐야? 한마디로 국민 전체의 의사가 합의된 것이 아니라 일부 이의 전단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해서 전단적. 이게 반대가 뭡니까? 합의로 가야죠. 합의적. 요거 유식해 말로 합의적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사회계약서를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봤나요? 그렇죠. 계약설. 그래서 뭐 로크, 홉스, 루소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계약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만약에 5천만이면 5천만 인구의 모든 의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반영된 합의를 통해서 만든 법이지 일부 위정자들이 자기의 편의에 맞춰서 만든 전단적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는 함부로 막 국민의 의사가 반영 없이 만들고 자의적으로 처벌하다 보니까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니까 바로 합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만든, 근데 이때 근대국가는 직접 민영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이죠.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아갖고 민족 주권자가 민족 국민이죠. 정당성을 유지하면 국회에서 만들면 악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역사적 태동상 근대국가가 딱 타파되는 게 대표적인 뭔가 큰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신혁명 중에 프랑스의 대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은 프랑스 신혁명이죠. 1789년입니다. 가혹하게 왕정정치 시대 얼마나 비합리적으로 이성적인 경험도 없이 그냥 내가 곧 신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초법중주의죠. 초법중주의 넘어가겠습니다. 초자연주의. 사람의 이성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초자연주의가 뭐냐? 미신이라든가 미신, 종교라든가 이런 거에서 함부로 도덕적 권위를 받은 것처럼 이 당시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라 합니까? 짐이 곧 신입니다. 그래서 짐이 곧 신이오. 그래서 말 한마디에서 막 함부로 처벌했어. 예를 들어서 오늘날 청와대 지나가다가 청와대 이제 바뀌었죠. 용산에 가서 그 담벼락에다가 실내도 노상방뇨에도 사형이 처음입니까? 경범죄 처벌상 경범으로 끝납니까? 범죄 요청은 대가로서 경범으로 끝나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까? 우리 조선시대 궁궐터에 시골 나간 애가 과거 시험 보러 왔다가 술을 많이 먹고 궁궐 담벼락에다 노사방에다가 바로 그때는 술라였습니다. 밤에 도는 그런 군인들에게 순찰 도는 사람들에게 단속됐다. 그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괘씸하면 여보라 저놈을 때려 죽이라 하면 죽였겠지. 그래서 인권의 침해가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주의가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되나? 바로 죄형법중지 성법주의죠. 그래서 성법주의 미리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렇지 하게. 그래서 성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보자. 만약에 여기에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범죄인도 처벌받지 않겠고 선량한 시민도 도덕 처벌 안 받겠죠. 그렇지? 혹시 여러분들 행정법 택합니까? 그럼 뭘 택해? 경찰하고 그다음에 형사법하고 범죄학 세 과목입니까? 그렇습니다. 범죄학과의 가장 점수를 높게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농담 아니에요. 자신 가져야 돼요. 이건 그냥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이때가 고전주 시대거든. 그래서 고전주 시 딱 나오면 고전주 시대의 범죄에 대한 설명 중 뚝 나오면 고전주의 시대 이때는 거시적 정치적인 범죄 논의다 하면 OX요? O. 그러니까 전 근대 국가를 그냥 뒤엎었으니까 거시적으로 보는 거야. 그때 그런 용어를 아셔야 돼. 나중에 볼 때. 근데 이때 봐. 프랑스 대혁명 당시 왕을 죽여버렸죠. 루이 16세 죽였습니다. 루이 16세가 왕인데 사형에 죽여버려서 단두대. 그다음에 위정자들 다 감옥에 보냈죠.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으로. 그래서 평등한 국가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주인공이 누구냐? 국민이 주권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뭘까? 합의란 것은 뭘까? 이제는 어때요? 일부가 만듭니까? 최소한 국민이 직접 만들면 이상적이지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국민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민족 정당수 위임받는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권력 분립 나온 거야. 국가기관, 법치에서.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안 배우셨는데 바로 국가기관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라는 건 없지만 간접적으로 있어요. 가령 대한민국 헌법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행정수반으로 해서 행정부에 속한다. 그다음 사법권은 101조에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상권을 분립을 간접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은 뭡니까? 설립자 법법,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자. 입법부에서는 주로 뭐 합니까?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죠.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경찰을 택했으면 경찰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예선 과정, 예선에 대해서 잘 나와요. 예선의 과정 이렇게 할 때, 집행 과정, 결성 과정 할 때. 그러면 입법부는 누가, 대표가 어디야? 자, 오늘날 주인은 누구야, 다 같이? 입법부야, 국민이야, 말이? 국민이지. 주권자 국민이. 그래서 간접민주주의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4년마다 너희들이 우리 대신에 법을 만들어라고 위임을 준 거야. 그 주권자가 줬으니까 뭐라 해? 여긴 민주적, 이게 민주가 뭐야? 백성민 주인주의죠. 국민이 주인이다. 이게. 그래서 민족 정당성을 위임받은 거죠. 정당성. 그래서 민족 정당성 위임받은 입법에서 만든 법 가지고 이게 시작되는 게 법치예요. 그럼 옛날엔 바로 일방적이지만 합의를 통해서, 그럼 합의라는 것은 뭘까? 합의란, 그럼 법을 만들 때 합의란 것은 그 시대에 사회 구성원들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천만 인구 구성원의 주류 가치죠. 주류 가치라든가 또는 신념, 주류 그 시대상을 바로 신념, 의사죠, 의사. 이런 것이 반영되는 거예요. 법이란 것은. 그래서 합의라는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까? 오늘날도 어때요?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 자꾸만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으로 변치됩니까? 변치되죠. 그럼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형법 시간에 배우듯이 형법에서 그동안 범죄를 했던 것이 지금 비범죄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셔야 돼. 간통죄. 이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가진 거야. 야, 우리도 이제는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이건 유식한 말로 자기 성은 자기가 결정하자. 자기 성적 결정권. 그걸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헌법 정신을 이어받은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가지며 행복 추구를 한다. 이때 행복 주권 같은데 포괄적 기본권이 있는데 여기는 사적 자치권도 있고 자기 결정권 같은 게 있고 뭐 어때요? 담배 피울 수 있고 마약도 먹을 수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 중에 자유권이 기본권이에요. 다만 마약 먹으면 어떻게 돼? 현 법치 시대에 법의 규정에 위반되면 단속되겠죠. 다만 행복 추구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자꾸만 가치관을 조금 해야 돼요. 좋아.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뭐가 있습니까? 형법에서 사라진 게 비범죄에서. 응? 자기 낙태죄 지금 사라졌습니까? 대법원 판례로 집금해갖고 조만간에 없어질 겁니다. 이 자기 낙태죄 같은 것은 여러분들 범죄학에서는 공식 통계에 잡히기 곤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낙태한 거에 대해서 이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는가? 그래서 비범죄와 또는 암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나중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좋고요. 또 볼까? 옛날에 혼인 빙자 가늠죄가 있었어요. 들어보셨나? 안 들어봤구나. 이게 몇 년 전까지, 한 6년 전까지 있었던 게 위헌 결재받았고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남녀지간에 사귀는데 이 남자가 순간적으로 좋기 좋은 거야. 그때 그냥 내가 결혼은 전제조건으로 같이 사귀면서 동거했어. 그러다가 마음이 바뀐 거야. 이걸 처벌한다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혼인 빙자했다는 게 이게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여자도 남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부부지간에도 이혼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가 뭐냐? 문화. 막 추상적인 것 같지만 잘 알아봐. 문화는 어때요?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게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학창시절에 문화 배울 때는 학문, 예술, 종교, 음악 뭐 이렇게 배웠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느 시대든 살면서 관습적으로 관행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제도화시키고 일반 보편적으로 일반 생활할 때 우리가 다 누리는 것들이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음식 문화 들어봤나? 그다음 패션 문화, 그다음 건축 문화, 그다음 음악도 문화라고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케이팝 문화 뭐 이러잖아요. 법도 문화야. 그럼 어때요? 경찰도 문화일까요? 아닐까? 경찰도 문화죠. 왜냐면 자 대륙법계 대표적으로 전 세계 국가가 약 200여 개 국가가 되는데 다 학문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크게 어떻게 보냐? 선진국을 대상으로 영미문화, 영미법계, 대륙문화, 대륙법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법도 문화고 법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범죄죠. 그럼 범죄도 문화일까요? 아닐까? 문화야. 근데 거꾸로 볼까? 봐. 차도로 안 쓰면 요즘 시끄러운 게 어디입니까? 이란. 막 죽이죠. 차도로 안 쓰면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자가 운전도 못하고 얼굴 내놓지 못한 나라가 있어. 그 나라는 문화야. 또 우리나라는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전 세계 국가가 봐. 그럼 문화라는 것은 필요하면 보자. 법도 문화입니다. 그럼 법이 문화면 이걸 반대가 되면 뭐야? 법을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위반하면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범죄도 문화겠네? 맞아요? 문화야. 그 나라 문화에 따라서 범죄가 유형이 달라. 똑같지는 않아. 그럼 문화는 유동적일까요? 고정적일까요? 유동적이잖아요. 한번 볼까? 여러분들 경찰에서 배운다면 공공의 안녕은 성법이고 공공의 질서는 불법인데 공공의 질서가 고정적입니까? 유동적입니까? 유동적이잖아요. 시험 많이 나오잖아. 문화기 때문에 변동되는 거야. 시대에 따라 어때요? 문화가 건축 문화가 인류적으로 똑같았습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오늘날 자꾸 건축 문화도 바뀝니까? 바뀌죠. 음식 문화도 바뀌어가고 있죠. 이렇게 패션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도 문화예요. 그럼 경찰보다 넓은 게 뭐야? 행정이죠. 행정도 우리 경찰도 이런 게 다 문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맞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게 다 문화예요. 이런 것은 유동적이에요. 유동적. 따지 유동적. 유동적이라는 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천돼 간다 이야. 그 볼까? 문화를 볼까? 아까 형법에서는 간통죄가 시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비범죄가 됐지. 이해됐나? 지금 바뀌는 거예요. 그 시대 구성원들의 주권자가 구성원들의 주류 가치 신념 의사 이게 합의점에 도출되면 이것이 국민의 의사의 대표기엔 입법부에서 대체해서 법들이 변천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정적이 아닙니다. 이해되셨나? 일단 이게 중요한 거야. 출발이. 좋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몇 가지는 여기 할 얘기 많은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첫 시간 부담 갈까 봐. 알겠습니까? 사회학에서 공유주의 다 해야 돼요. 원래는. 그 다음에 이때는 뭘 강조했습니까? 전 근대국가는 인권을 강조했습니까? 국민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했습니까? 집단주의였습니까? 집단주의죠. 통치의 수단이었지. 유종자들의 어떤 인권을 강조했지 국민들은 개, 돼지를 본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강조합니까? 뭘 강조합니까? 천부인권설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부터 모든 사람은 왕이든 뭐든 동등하게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천부인권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권. 그 다음 볼까? 이때는 신부사회 아닙니까? 신부사회. 그럼 신부사회다 보니까 처벌할 때 볼까? 처벌할 때. 어때? 신분에 따라서 처벌했습니까? 범죄 행위에 따라서 처벌했습니까? 자, 우리 이렇게 보자. 우리 드라마 해보자.
영의정이 우리나라 높은 옛날에 국무총리급이에요. 영의정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어. 처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지. 근데 일반 시민들이 사람을 때렸다 또는 뭘 훔쳤다 처벌했어 안 했어? 했겠죠. 차등적으로 했겠죠.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형평성 있게 처벌해야 됩니까? 차등적으로 처벌해야 됩니까? 똑같이 처벌해야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합의된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하는 것이 진정한 합의론적 민족 법치주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권력자들은 잘 처벌받지 않습니까? 처벌받지 않죠. 이런 걸 잘 알아야지만 이제 나중에 화이트 칼라 범죄, 정치 범죄할 때 설명이 되는 겁니다. 힘없고 이런 사람들만 차별적으로 처벌받죠. 그럼 우리 힘 있는 사회에 해볼까? 누가 힘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또 대표적으로 또 벌써 법관들. 그럼 법관들도 어때? 사람인지라 어때요? 내가 어떤 판사 법관이야 딱 왔는데 여기 신분이 높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앉아 있어. 그 사람 함부로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했을까요? 약간 관대하게 할까요? 관대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 약자들은 그냥 법의 정한대로 과감히 담배 함부로 흡쳤다 해서 징역 1년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실수로 담배 하나 훔치셨다 해도 아마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런 거 비판해서 나오는 것이 개념을 아시지만 범죄 개념 오늘 이거 마칠 때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지우고 이제 문화라는 게 뭐냐면 법이든 또는 음식이든 뭐 경찰이든 또는 범죄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우리가 살면서 사는 것이 다 이것이 관습하고 제도화된 게 일반화된 게 다 문화야. 그 문화는 고정적입니까? 이것만 묻겠습니다. 고정적이에요? 유동적입니까?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니까 각국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각국이 지역마다 나눠있죠. 지역마다 일주로 같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앞으로 볼 때 시간적 공간적 이게 나오면 지역적이란 말이야. 범죄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라마다. 그러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에서 볼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지. 이걸 이해 없이 말이죠. 외우려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처음 좋아. 근데 외웠다? 나중에 그 의미를 모르면 문제를 못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지. 기쁨을 만끽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자. 그럼 형식적으로 만든 범죄 볼까? 예를 들어서 쉽게 해서 바로 형법이지, 형법. 여러분 이제 여기 어렵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형법만 하셔도 돼. 봐. 형법도 이렇게 봅니다. 형식적 의미 형법과 실질적 의미 형법 들어보셨나? 그럼 형식적 의미 형법은 뭡니까? 형식이라는 것은 내용 묻지 않고 대한민국 형법적으로 된 것만 대한민국 형법전이다. 1조부터 몇 조까지 있습니까, 여러분들? 형법전이. 아마 제 기억엔 시험에 안 나와요? 372조까지 있을 겁니다. 이것이 형식적 형법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 이 말은 뭐야? 형식은 내용 묻지 않고 형식이 형법전, 대한민국 형법전이란 말에 형법이라는 그 법전에 있는 것이 이것만 법이다 이게 형법이다 이게. 그럼 이거 좁게 본 거예요? 넓게 본 겁니까? 좁게 봤죠. 이거 뭐라 그래? 협의 형법이라죠. 이걸 알아야지만 일단 이제 여기 설명할 때 다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설명할 게 많습니다. 이게 2022년도 교행 특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위 공채도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보자.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형법보다 넓은 개념이 뭐냐? 이거보다 더 넓은 개념이 형법전이든 형법전이 아니되든 자, 우리가 실질적이라는 말을 볼까? 실질은 느낌 어때? 실질. 내용을 따지는 거야. 다 같이 내용을 따진다. 실질. 그게 넓은 거지 더. 그럼 뭐가 형식적으로 형법정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실질로 따질 때. 그럼 형법 시간에 형법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빨리. 한번 따라봐. 형법이란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범죄가 아닌가. 그래서 무엇을 금지해놓고 무엇을 요구해놓은 건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술해놓은 것이 형법이에요. 그럼 형법이 뭐라고 합니까? 배울 때 형법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로서 형벌 및 보완 처분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다. 들어보셨나? 오호, 알겠습니다. 자, 형법이란 오늘 가서 당장 찾아봐. 책 있어.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형벌 및 뒤에는 생각해야 돼. 보완 처분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을 규정한 법 규범의 총체. 법 규범의 총체. 법 규범 배울 겁니다. 총체다. 그럼 여기서 뭐라 했어? 형법만 내린 겁니까? 법규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법규범 전체를 실질적 의미 형법이란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다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 얘기야. 이해되셨나?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관념을 자꾸만 살려야지만 여러분이 점수가 올라가요. 그럼 자연과학, 우리는 사회과학이잖아. 사회과학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 해볼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가볍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느닷없이 이게 나왔죠? 봐봐요. 통보 처분이 나왔죠? 2022년도 2차 여름 시험에 경찰 시험에 나왔나요? 자, 통보 처분은 누가 하는 겁니까? 행정이 합니까? 우리 경찰이 하자, 우선. 행정이 하자. 그럼 경찰이 행정이 하는 것은 다 뭐야? 묻지 않고 형식적 행정이죠. 이건 묻지 않고 형식은 묻지 않는 거야. 우리 행정조직 또는 경찰 공안행위죠. 우리가 하는 것은 묻지 말고 다 형식적 의미 행정이야. 실질은 뭐야? 실질은 실지 따진다고 하면 다 실질에다가 실지 따지 실지인데 실질 따진다의 내용을. 그러니까 통고처분은 뭡니까?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어때? 통고처분 받으면 범칙금 납부 고의시설 띄면 자진납부죠. 그럼 자진납부하면 뭐라 했습니까? 직결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그럼 직결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형사소표시 뭐라고요? 특별 재판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약식 명령. 그 다음에 직결 심판이죠. 그럼 직결 심판은 어때요? 형식상은 우리 하는 거지만 실질은 사법입니까? 입법입니까? 행정입니까? 사법이죠. 실질은 사법이지. 사법부가 할 것을 우리가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사법은 뭐야? 사법은 사법부를 말해요. 사법부. 민법 말하는 게 아니라 사법. 이게 시험에 나왔어. 그럼 봐, 주마. 내가 이게 오늘 첫 시간이지만 한 문제가 말이죠, 주마. 우리 한 문제가 범죄가 20문제인데 한 문제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20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 맞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학이든지 형사법이든지 이렇게 공부하면서 몇천 문제 풀었는데
형사법 40조 8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 한 문제가 막 나오는 것들을 알려면 이걸 잘 알아야 돼. 내용만 하면 다 맞히는 거예요. 경찰학이다. 헌법이, 이게 형사법이든 다 맞히는 거예요. 아? 형법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과서 형벌 및 그 요거 뭐가 뒤에 뭐라 해야 돼? 범죄와 형벌에 대해 있으면 다 모두 다 뭐? 법계 총체가 다 실질적 의미 형법이라는 거야. 그럼 보자, 물어보자. 경범죄처벌법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여러분 기출문제 꼭 풀어보세요. 경찰학 시간에. 경범죄처벌법은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만약에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옵니까 X입니까? 빨리? O죠.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다 나왔습니다. 근데 보충법입니까? 특별법입니까? 이게 나왔죠. 보충법이냐? 특별법이냐? 경미하기 때문에 보충법이라 했습니다. 보충법. 그럼 경범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범죄는 현재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몰라야 돼? 41가지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려고요. 4가지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려. 그럼 45개. 그 다음에 47개 되어 있네. 2가지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형벌의 종류가 어디 있습니까? 형벌의 종류 몇 개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깨우치는 게. 형벌의 종류 몇 가지 있습니까? 9가지 있죠? 그럼 형벌의 종류 9가지, 형법전 몇 조에 있습니까? 형법 제 41조에 있죠. 사형. 이거 범죄학에서 배워. 유형론에서. 알아야 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다 배울 겁니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이거 과료하고 과태료 구별해야 돼요. 몰수 9가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범죄에서도, 유형론에서. 자, 보자. 그럼 9가지 꼭 알아두고, 사형은 뭡니까? 생명형이죠. 자유형 중에 생명형이고, 징역은 뭡니까? 자유형이죠. 신체에 대해 구속하는 거, 자유형. 금고도 자유형이죠.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은 뭡니까? 명예형이죠. 명예형. 벌금 뭡니까? 재산형이죠. 구류는 구류 유치장에 가두는 겁니다. 경면거 30일 미만, 30일 이내. 바로 구류는 자유형이죠. 과료는 뭡니까? 재산형이죠. 몰수는 뭡니까? 재산형이죠. 재산형이 3가지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자유형 몇 개입니까? 자유형이 3가지죠. 자유형이 바로 징역, 그 다음에 구류.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은데 정력에 복무했냐 안 했냐. 이거 알아야지만 보호처럼 나중에 배워. 또한 범죄 유형론에서 형법 40배야. 형사법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좋아. 명예 2가지 있고. 그럼 이거 알아둬야 돼. 그럼 볼까? 자, 경범죄 뭐가 있습니까? 처벌하는 게 봐. 경범죄는 구성요건이 있고요. 뭘 위반하면 노상에서 소문을 본다면 이게 구성요건이야. 범죄지 그게. 그럼 하면 뭐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가 구류, 과료 대상이 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럼 볼까? 요거 보세요. 이우는 게 아니야. 벌금 어디 있습니까? 형벌이죠.
둘이 뭡니까? 형벌에 여기 있죠. 과료였습니까? 형벌의 중이 여기 있어. 이게 속이지 마. 아, 경보의 첩보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구나. 시험에 몇 번 나오냐 지금까지? 경찰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돼. 또 하나 보자. 자,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겠습니다. 경집법 11조에 있습니다만 경찰 공무원이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벌금. 맞습니까? 빨리 쳐봐. 그러면 전화기 끊었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찾아봐요. 아니,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냥 쳐봐. 있나? 그럼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내용이 실질적 의미 형법이 될 수 있습니까? 있죠. 다 이게 알면 지식은 있잖아. 저절로 늘어나요. 외우면 계속 외워야 돼. 이유도 모르고. 어디 경집법 11조에 볼까? 뭐라 되냐? 나왔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딱 보면 11조에 보면 11조인가? 몇 조인가? 11조에 뭐라 했습니까? 11조인가 12조인가? 1년 이하의 징역과 12조. 1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1년 아니 벌금이라 1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있어. 벌금 없어. 농담이야. 내가 잘못 봤어. 그 시험에 안 나오고 지금 이해시키려는 거야. 그럼 뭐냐? 실질적이 들어가면 형식과 달리 모든 내용이 있으면 다 실질적이다 할 때는 이렇게 넓게 보는 거야. 됐나? 그러면 이제 준비됐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보자. 자, 보자. 그러면 형식적 범죄 개념은 이 말은 뭐야?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는 것은 실정법상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이게 쉽게 해서 재헌법중지야. 거기에 구성요건 위반하면 위법성, 책임성 이것이 바로 형식적 범죄 개념이야. 그럼 이거 반대 개념이 뭐야? 실질적 범죄 개념 보자. 자, 실질적 범죄 개념을 여기다 살붙여도 돼.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같은 말이야. 알았어? 항상 봐. 형식은 뭐야? 형식은 내용을 따져. 그 틀만 갖추면 돼. 틀만. 실질은 틀을 갖춰야 돼. 틀을 갖추지 않더라도 내용만 갖추면 다 되는 거야. 그럼 볼까? 실질적 범죄는 볼까? 만약에 꼭 실정법이 있어야 돼. 실정법을 반드시 묻는다면 반드시 유하는 게 아니야. 실정법이 없더라도 반사회적 성격 때문에 다 모두 다 뭘 본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본다는 거야. 이것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이런 것이. 다시 한번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것은 바로 실정법상 특히 봐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반사회적 성격 띠면 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 그럼 볼까? 이런 겁니다. 자, 보자. 한번 저거 해볼게요. 자, 일탈이라는 개념은 알아두세요. 일탈. 그럼 일탈은 약간 나쁜 것을 말하죠. 일탈. 일탈이 넓은 개념인데요. 요거와 같은 말은 뭐냐? 사회 규범 이랍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용어를 이제 하나씩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서두지 마. 이걸 알면 나중에 다 쉬운 거야. 이거 모르고 계속 외우잖아. 나중에 궁금증이 자아내서 안 돼. 사회 규범 볼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 가치관이죠. 그럼 사회 규범 뭐냐? 내용이 보겠습니다. 종교. 이것도 종교도 하나의 규범을 본 거야, 사회. 그 다음에 바로 종교, 도덕. 이것도 하나의 규범이야. 이런 거 있잖아. 맨날 아무 데나 소리 지르고 오줌 넣고 술 먹고 뭐 막 소리 지르고 저 새끼 저 이러죠, 사람들이. 이러죠. 이것도 사회 구성원들이 볼 때 지켜야 할 규범을 위반한 거야.
아무도 침뱉지 못해. 물론 먹는데 송개째가 되겠지만 막 뱉으면 뭐 개체처럼 죽는데 막 펼치는데 근데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나빠 보이지. 종교, 도덕, 관습, 법 이게 사회주의면 그럼 보자. 실정법상 개념은 형식적 의미, 요거 형식적 의미, 요거의 범죄죠. 형식적 범죄 개념에 포함되죠. 재헌법 중지. 그러나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넓은 개념이 항상 실질적인 넓은 개념이야. 이해되나? 그럼 볼까? 다만 어때요? 이건 올바른 사회야? 이건 올바른 가치관이야? 반사회적이야? 반사회적이죠. 실질적으로 있어. 실질적 범죄란 실적법에 규정이 있던 어떤 그 관계없이 초월해요. 실질적으로 반사회성을 띠면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바로 실질적 범죄다 이겁니다. 되셨나? 그럼 실질적 범죄이면 더 이상 이어먹지 마세요. 실질적은 실정법상 법에서 정한 것만 따지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반사회적 규정, 반사회적에 해당되면 다 실질적 범죄라 본다는 겁니다. 아셨어? 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사회적 성격 띠는 것은 다 범죄로 보겠다. 보자, 도덕 보자. 우리가 영국 외국 사람들은 어때? 아빠든 나이 들어든 프렌드 친구라면서 어깨에 탁 치고 머리도 막 이렇게 치지. 아, 그럼 우리가 집에 가서 아버지라든가 동네 어른들한테 반갑다고 툭툭 치면 그게 예의일까요? 반사회성 띠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범죄라는 것은 실질은 법의 규정이 있다 없던 간에 사회 구성원이 어떤 예의 같은 거 지켜야 할 것을 위반하면 실질 범죄로 보겠다 넓게. 됐나? 그럼 오늘 아는 것만도 많이 한 겁니다. 그럼 실질 범죄 개념과 형식 범죄 개념 끝났죠. 그럼 볼까요? 요거 끝났으면 오늘 내가 놀라게 해주고 싶은데 생각했습니다. 뭘 해주냐면 이걸 알아야 돼. 범죄가 절대적 범죄 개념과 상대적 범죄 개념을 얘기해 싶은데 한번 물어보자. 한번 반증만 해볼게. 단어법으로. 자, 절대적 범죄는 뭐고 상대적 범죄는 과연 뭘까? 상대도 여러 가지 쓰이거든. 자, 시험 이렇게 나와서 범죄는 상대적 개념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첫째, 시간과 지역. 지역은 뭐야? 공간. 공간은 뭐야? 문화. 지역과 공간에 따라서 범죄는 인류주로 같아요. 각 나라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보자. 상대적인 나중에 보겠습니다. 볼까? 그럼 절대적 범죄는 뭘까? 어느 시대든 잘 봐야 돼요. 어느 시대든 절대적으로 이건 바로 성문에 됐든 안 됐든 범죄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연범이라 그래. 나 자연범. 자연 상태에서 있었다고 볼까?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을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 싸우다가 죽였겠지 막. 그다음 자연 상태에 싸움 뭐야? 폭력이 되는 곳이고 상해 입히고 남의 그 물건 훔치면 절도. 이런 것이 자연범이야. 그래서 형법을 뭐라 하냐? 자연범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국가에서 이제 법으로 대인 것뿐이지 그것이 절대적 범죄라는 거야. 근데 상대적 범죄 볼까? 절대적 범죄 말고 반대로 어때요? 신호 위반이 태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도로교통법은 문명이 발달되면서 더불어 사는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식품위생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겠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는 것이 행정법규들이야. 경찰도 경찰법규도 행정법규야. 이걸 법정범이라 그래. 나 법정범. 그래서 법으로 정함으로써 범죄된 게 법정범이야.
그럼 죄질이 나쁜 게 뭔가요? 자연범이 나쁜 거예요? 법조문이 나을 거예요? 자연범이 나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실증주의 이태리학자도 공부할 때 카르파라가 1888년 바로 범죄학이라는 저서를 써서 거기서 뭐냐, 최초로 자연범과 법조범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뭐냐, 범죄학에서는 야, 자연범은 엄격히 처벌하고 법정법은 경하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때요? 무조건 공부도 암기도 공부인데 그냥 암기해도 좋아요. 무조건 해야 돼. 당일이야. 그냥 나갈 때 무조건 공부하다가 하나씩 알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분량이 있으면 몰라도 무조건 하루양에 몇 페이지까지 진도한 거 다 문제 풀어본다, 꼭 약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꼭 색깔로 표시해야 돼. 이걸 알 때까지 나한테 질문하든 뭐든 질문을 들으면 이제 꼭 소통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합니다. 아셨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 보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 보죠. 있어. 내가 그 눈피랑 있잖아. 그러면 1시간 더 합니다. 그럼 일탈은 반드시 법이다 하면, 범죄다 하면 O입니까 X입니까? X. 일탈은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좋아. 그래서 할 얘기 많은데 그러면 볼까? 원래는 2022년도 경영 특집에 나온 게, 법률적 개념상 나온 게 뭐냐면 합의론적 관점에서 범죄를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적 범죄에서 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론적, 낙이론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게 있는데, 그건 합의론적 관점은 우리 그 시대 주류 합의를 도출해서 만든 법을 어때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5천 명이 있으면 5천만 명이 있으면 5천만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까? 차등주로 적용돼야 됩니까?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상대성이라는 말이 나온 게 또 있어요. 아까 문화 때문에, 지역 때문에 상대성이라는 말을 썼지만 어때요? 상호 자유론적 관점은 낙이론인데, 낙이론은 누구냐? 시민자들. 범죄론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 있는 사람의 눈맛에 맞춰서 낙인시켜버려서 범죄된다는 거야. 볼까? 예를 들어서 볼까? 내가 국회의원 아들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기업체 총수의 아들이라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하고 법관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엄정하게 그대로 적용시켜 처벌하고 저런 사람은 반성문 쓰고 이러면 봐주고, 이런 거니까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상호 자율적 관점은 상호적으로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서 판사가 선별적으로 그런 걸 하고 상대적으로 선별적으로 누군 제대로 안 돼서 낙인 찍히는 바람에 범죄가 된다, 비판 의식을 가지고 나온 게 낙이론이고, 여기서 사상, 즉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계급상 마르크스 사상이 나온 게, 야, 자본주의 시장에서 보면 자본가들을, 국가들이 결탁해서 시민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자 피 빨아먹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그 하층민을 대해서만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로 고안된 게 범죄가, 법이, 그게 갈등적 관점이야 그게. 그럼 걔들 상대로는 뭘로 본 겁니까? 상대적 범죄 개념을 뭐로 본 겁니까? 문화 이런 걸 따진 겁니까? 선별적으로 상대적으로 형평없이 한다 해서 상대성 이런 말을 거기서 쓰는 겁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알 때 아주 엑셀런트 학생이 되고 나중에 완벽하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점수가 보정됩니다. 이거 약속드릴게요. 처음에 어는 것 같지만 조금만 견뎌서 보면 한 바퀴 돌고 문제 객관식 풀잖아요.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85점 이상은 내가 확보시키려 믿고 더 들어옵니다. 이번에 떨어지길 바랍니다. 하반기에 100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